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2월달 B형 문제입니다. 포토샵의 환경 설정 및 기본 사용법에 대한 강의는 따로 촬영해서 올렸습니다. GTQ 포토샵의 기본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는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이즈가 있죠? 400에 500짜리라고 하는 거 맞춰주도록 할게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인 거 꼭 확인을 하시고요. 오케이.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를 맞춰서 작업을 하시려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셔야 될 텐데 가이드라인을 뽑으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해요.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룰러스 눈금자를 꺼내주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죠? 화면에 가득 차라고 손바닥 툴 더블 클릭했습니다.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 왼쪽 꼭대기에 있는 파일에서 불러올 거니까 오픈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파일을 플레이스라고 해서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은 없고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경로를 잘 찾아가시고요. 플레이스라고 가져다 붙이겠습니다.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 불려온 거 확인되시죠? 그 파일에 대해서 필터라고 하는 메뉴,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의 필터들 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거의 모든 필터들은 이 안에 다 들어있고요. 만약에 필터 갤러리에 없는 것들이다 라고 하면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도 필터예요. 지금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텍스처라이저라고 하는 친구는 필터 갤러리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열려서 하나하나 찾으실 수도 있고요. 이름으로 바로 찾으실 수도 있겠죠. 리스트에서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텍스처라이저라고 이렇게 아래쪽에서 찾으시게 되면 곧장 선택하실 수가 있네요. 두 번째,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삽 모양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리시고요. 그 모양을 패스로 저장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패스를 그리실 때에 그림이 좀 깔려 있으면 헷갈리니까요. 눈을 감겨주도록 할게요. 전체 크기가 이렇게 높이 값을 보게 되면 100에서 150 사이를 넘어가지 않도록 선을 뽑아주는 게 좋겠죠. 눈금자 있는 부분에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이 딸려 나올 거고요. 요쯤은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 아래쪽도 여길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대략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삽을 그리실 때에 도형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모서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네모지거나 동그란 부분들은 도형을 활용하시고요. 직접 그려야 되는 꼬불텅한 아이들은 펜툴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기울어져 있는 모양이긴 한데요. 똑바로 세워서 그리고 한꺼번에 방향을 돌려주도록 할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하셔서 삽의 아랫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모서리에 둥글기가 보일 텐데요. 위쪽에 옵션을 살펴볼게요. 위쪽에서 쉐입을 만들면서 할 겁니다. 색깔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선은 없어요 라고 하는 것에는 불만이 없지만 레디어스 반지름 값이 20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가 이 정도의 모서리 둥글기네요. 모서리가 더 많이 둥글길 원한다면 만들어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지우시고 반지름 값을 더 키워주시면 됩니다. CS 버전의 경우에는 그리면서 조절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예전 버전에서는 할 수 없이 지웠다가 다시 그려야 되지만요.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프로퍼티 속성 창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나중에 숫자 값을 조절하실 수는 있어요. 삽의 요 윗부분은 네모지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로 갈아탈 거고요.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 생성된 게 보일 텐데요. 위쪽에 있는 옵션을 보시면 현재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세요 라고 패스 오퍼레이션이 보일 거예요.
이 친구를 뺄 겁니다 라고 서브 트랙 바꿔주시게 되면 지금부터 그리는 도형은 이렇게 빠지게 될 거예요. 확인이 되시죠? 펜이나 도형을 사용해서 작업할 때에 패스들을 옮기거나 수정하려면 패스 셀렉션 혹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패스들 크기나 위치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친구에서 또 안쪽을 빼보도록 할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뺄 겁니다. 서브 트랙. 잔상이 많이 남아서 예쁘지 않으니까요. 패스 오퍼레이션의 맨 막내둥이 머지 쉐이프라고 누르게 되면 외형만 남게 될 거예요. 이번엔 삽의 자루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만드시되 합쳐줄 거니까 컴바인이라고 옵션을 바꾸겠습니다. 합쳐야 되는 상황인지 빼야 되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계속 작업을 해주세요. 하나의 레이어로 계속 추가되면서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시고요. 더 이상은 도형을 가지고 활용할 수 없을 때는 펜툴을 듭니다. 펜툴 역시 선택하시고 나면 위쪽에 옵션을 확인을 해주세요. 도형들을 쉐이프, 모양 만들면서 작업하듯이 펜툴도 쉐이프라고 선택하겠습니다. 옵션 똑같이 색깔 넣을 거고 선은 없을 거고 거기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합체할 거니까 컴바인. 대충의 모양을 윤곽을 따주시면 되겠고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모양이 삐딱해서 예쁘지 않으면 그려놓고 난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들의 위치는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해요. 곡선이 필요하다면 펜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맨 막내둥이 컨버트 포인트 보일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화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으로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안쪽을 뺄 겁니다. 펜툴 이용하시되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고 이번엔 뺄 거다 라고 서브 트랙을 확인을 해주세요. 잔상이 예쁘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완성입니다. 개체를 다 만드셨으면 전체적으로 크기를 방향을 조절해주면 좋겠죠. 패스 셀렉션 이용하셔서 전체를 싹 다 잡을 거고요. 크기 조절할 때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 보일 텐데요. 자주 쓰니까 단축키를 외우는 게 좋겠죠.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위치나 방향, 크기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패스를 다 만들고 나면 패스 패널로 이동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 옆에 보시게 되면 패스 패널이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면 이미 만들고 있는 패스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은 하고 있지만 꼭 따로 저장해라 라고 했으니까 요 만들어진 친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세이브 패스라고 대화창이 뜰 거예요.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삽, 모양, 기존에 있던 아이 그리고 지금 방금 저장한 아이 둘 다 보입니다. 빈 공간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 주셔야 다음에 오브젝트들을 추가하거나 글자들 작업할 때 간섭받지 않아요. 빈 공간을 선택하셔서 선택 해제하시고 다시 레이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겨놨던 1급의 1번은 눈을 뜨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3번 마스크 작업을 통해서 삽 모양과 1급의 2번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삽 모양의 1급의 2번이 잘라지도록 클리핑 마스크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번엔 파일을 오픈이라고 해서 불러와 보도록 하죠. 1급의 2번 열기 하셔서 소스를 불러왔고요. 이미지를 이동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통으로 들어오죠. 크기가 너무 크다 싶으시면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 때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아래쪽에 깔릴 거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쪽에 얹어질 겁니다. 잘리우는 그림의 오른쪽
빈 공간 보이시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모양만큼 잘 이어서 보일 거예요. 위치를 적당히 옮겨주겠습니다. 레이어에 스타일을 줘라 라고 하면서 스트로크 그라디언트로 색깔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요 삽 모양의 스트로크 선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레이어는 내가 만든 펜이나 도형으로 만든 삽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레이어 스타일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눌러주시고요. 거기서 스트로크 누르시면 대화창이 뜨면서 스트로크에 대한 색상이나 그라디언트를 지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트로크 현재 보시게 되면 그 값이 3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도 두께값을 3으로 주라고 했는데 다만 필 타입이 컬러라고 단색으로 되어 있네요. 필 타입을 클릭하셔서 그라디언트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색상이 그라디언트로 바뀝니다. 두 가지 색깔 지정을 해주시면 될 텐데 색깔이 마음에 들질 않는군요. 그럼 여기 색깔 부분을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울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에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에 대한 얘기니까 문제에서는 색깔값에 대한 지시사항만 있습니다. 아래쪽 물감통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FF9900이라고 두 글자씩 쌍둥이로 되어 있을 때는 한 글자씩 축약으로 해서 쓸 수 있어요. F90. 또 하나의 색깔 00FF33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0F3. 결과물에서는 그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아래쪽에 주황색, 위쪽에 초록색입니다. 방향성이 좀 다르니까요. 앵글 값까지도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너 섀도우 체크해서 나오시면 되겠죠. 혹시라도 이 친구를 적용했는데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앞쪽에 있는 V 체크를 클릭해서 풀어보시고 다시 클릭해서 넣어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값이 너무 옅어서 잘 안 보이거나 거리값이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 차이가 안 난다면 리셋이라고 해서 기본값으로 조절하시게 되면 초기값으로 돌아올 거예요. 오케이. 이후에 1급의 3번 작업을 해줄 건데요. 레이어는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걸 선택하셔야 그 위에 오브젝트들이 쌓일 겁니다. 레이어를 제일 위쪽에 있는 거 선택해서 그 위에다가 레이어를 쌓도록 할게요.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오픈 1급의 3번 열기. 배경의 색깔이 이렇게 단조로운 단색인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하기보다는 매직원들을 이용해서 한 방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단색이 한꺼번에 선택이 될 텐데요.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톨러런스는 그 같은 색깔의 허용치예요. 값이 크면 클수록 비슷한 색깔 더 넓은 범위로 선택해 주는 거고요. 값이 적으면 순색, 똑같은 색깔만 선택해야 되죠. 기본값은 32입니다. 컨티거스,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만 선택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짙은 녹색으로 가려져 있는 부분, 건너마을에는 얘들이 선택되지 않고 있죠? 컨티거스를 꺼주시면 클릭했을 때 모든 아이들이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선택을 하려는 건 이 친구가 아니라 안쪽에 있는 알맹이들이니까요. 선택이라고 하는 셀렉트 메뉴 가셔서 뒤집어 주세요 인버스라고 하면 알맹이들만 남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글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제공하지만 요건 다른 데다가 써먹으면 안 돼요 라고 안내 문구 넣어놓은 거예요. 글자는 무시하고 작업을 해주셔도 되겠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방향이 거울처럼 반사되어야 되는데요. 빙그르르 돌려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죠.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면 거울처럼 반사가 될 거예요. 레이어의 스타일 맞춰주도록 하죠. 베벨 앤 엠보스. 도형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쉐입들 꾹 누르게 되면 제일 막내둥이 컨버트 쉐입 흐물떡거리는 모양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모양을 찾아주시면 될 거예요. CS 버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쉐입들이 쫘라락 열려있죠. 오른쪽 꼭대기에 톱니바퀴 누르시게 되면 혹시라도 숨어있는 아이들이 있을 때 모두 보여주세요 라고 all 선택하시면 숨어있는 아이들을 다 불러내실 수 있어요. 저는 이미 모든 아이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캔슬하겠습니다. 팬님을 찾아볼까요? 나와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색깔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 모양에 대해서는 색깔이 이렇습니다 라고 레이어 패널에서 만들어진 쉐입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 지정하실 수 있어요. CC3333 C33 레이어의 스타일 이너 섀도우 주시면 되겠죠? 꽃 모양도 찾겠습니다. 드래그해서 그릴 때에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좋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지정하시면 되겠죠. 꽃 모양의 경우에는 색깔이 2개가 들어있어요. 그렇다는 건 개체가 2개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라색에 이렇게 빨강색에 개체가 2개로군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을 주세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똑같은 아이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가 이렇게 생길 거고요. 하나가 더 생성된 친구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요. 방향 조절하시고 위치 조절하세요. 글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다가 쓸 거예요. 라고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죠. 성공 기능 글씨를 쓰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글꼴에 대한 사항들은 적용했는데요. 이렇게 출력 형태처럼 구부러져 있는 아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그렇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모양을 찾아서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위쪽에 있는 옵션 꾸겨주세요. 업텍스트 무지개 모양으로 꾸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값을 조절하시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작업이 끝났으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을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좋겠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정리할 거고요. 파일을 최종적으로 저장할 때 2가지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하나는 JPG 400에 500짜리 그 크기 그대로고요. 또 하나는 PSD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시되 사이즈를 40에 50으로 줄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는 작업을 400에 500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대로 파일을 세이브라고 저장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경로는 GTQ라고 하는 폴더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거 확인 가능한데 기본값이 PSD 포토샵으로 되어 있죠. 얘를 JPG라고 바꿔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큰 이미지 저장은 끝났고요. 이미지 크기, 이미지 사이즈에 가셔서 10분의 1 사이즈로 줄여줄 겁니다. 40에 50짜리. 그러면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되시죠?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을 할 거고요. 경로와 이름, 이번엔 포맷이 맞으니까 그대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끝났네요. 두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 400에 500짜리 똑같으니까 새로 만들 때 사이즈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부터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나 크기 그대로 갈 거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인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케이.
눈금자 R을 꺼내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R 화면에 꽉 채울 수 있도록 저는 손바닥 툴 더블 클릭했습니다. 창문을 따로 뗄 수 있도록 옵션을 바꿔놨기 때문에 저는 빈 공간이 보여서 파일을 불러올 때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바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불러오실 때 또 다른 방법이 있었죠. 파일에 플레이스라고 해서 바로 불러올 수도 있네요. 필터, 드라이 브러쉬 찾겠습니다. 필터 메뉴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있어요. 거기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그룹을 뒤적뒤적 찾으실 수도 있겠고요. 드라이 브러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옆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 순서대로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색상 보정을 위해서 1급의 5번 불러오도록 할 건데요. 일부분만 토마토 잘라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통으로 데리고 오면 곤란하겠죠. 파일에서 오픈이라고 불러오셔도 되고요. 빈 공간 있으신 분들은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1급의 5번이라고 불러내실 수 있을 거고요. 원하는 것들만 선택하실 때에 뒤쪽에 배경이 단색으로 단조롭죠. 그럴 때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하는 것보다는 매직 원드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뒤쪽에 있는 하얀 부분을 선택했고요. 그걸 뒤집어서 셀렉트, 인버스, 그럼 안쪽에 있는 토마토들만 남게 될 거예요.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더하거나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커서 조절이 안 된다면 이렇게 크기를 열려라 가로, 닫혀라 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하시면서 브러쉬의 크기를 봐주세요. 방향을 뒤집어 줄 때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해서 좌우로 반전시켜 줄 수 있을 거고요. 토마토에 대해서 보라색, 빨강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했던 이 보라색과 빨강색의 토마토 선택하셔서 색상 바꿔주시면 되겠죠. 퀵 셀렉션으로 원하는 부분 문질문질 하셔서 선택하시고요. 그만큼에 대해서 이미지 메뉴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먼트 조정해주는 기능이 있죠. 휴 세처레이션 색상 채도 조정 가능합니다. 휴라고 하는 게 색상 값이에요. 옆에 있는 단추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빼보시면 색상이 이렇게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원하시는 색상이 됐을 때 멈추고 OK 하시면 될 텐데요. 선택 영역 해제할게요.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원본이 바로 바뀌는 거고요. 이번엔 레이어를 만들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원하는 범위만큼만 선택을 하셔서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에 사선 그려져 있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있습니다. 공 찍게 되면 여기에도 휴 세처레이션이 보이시죠? 색깔값 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빨강색으로 바뀌는 순간 멈춰주시면 되겠죠? 채도값을 높여줘야 되겠다라고 왔다 갔다 조절하시게 되면 색상이 짙어지거나 옅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레이어를 따로 만들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비저블을 꺼주시게 되면 원본은 그대로 초록색의 토마토였던 게 남네요.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1급의 5번 이미지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을 아우터 글로우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 레이어 정확하게 잘 선택하셔서 FX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쌓일 테니까요. 작업이 끝나면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십시오. 1급의 6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쉐입들을 얹어주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모양을 정확하게 찾으세요.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가면서 제작하시고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야 색상값 지정할 수 있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잎사귀의 색깔 정하시면 됩니다. 출력 형태에는 이렇게 잎사귀가 두 개가 있네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복사할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위치 맞춰주세요. 글씨를 얹어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위치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클릭하셔서 타이핑 하도록 하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타입 뉴로만 볼드체 53 맞춰주세요. 그라디언트의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물감의 색깔이죠.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맞춰주실 것. 방향도 다르다면 그 방향성도 앵글값 조절하셔서 맞춰주세요. 왼쪽이 파랑, 오른쪽이 하양. 드랍 섀도우 그림자까지 체크하고 나오겠습니다. 결과물의 모양이 이렇게 꼬깃하게 구겨져 있는 거 언급이 없을지라도 웹 텍스트 이용하셔서 출렁거리는 글자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파일을 저장할 때에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 조그맣게 줄여서는 PSD. 지금은 커다란 상태니까 파일을 그대로 세이브 저장하실 적에 경로와 이름을 맞춰서 포맷을 JPG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이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줄여줬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하도록 하죠.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이 이번에는 PSD 맞습니다. 저장해서 마무리 짓죠.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에 400짜리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에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윗스 600, 하이트 400으로 값을 지정을 해줄게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눈금자를 컨트롤 R 눌러서 켜놓을 거고요. 동그라미 1번 배경 색깔이 지정되어 있네요. 포어그라운드 전경 색깔 쿵 찍으셔서 색깔감 맞춰주시면 되겠죠. 가득 채우겠습니다. 에디트에 보시게 되면 채워주겠다 필 보일 거고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요. OK라고 누르시면 색깔이 채워지는 거 확인되시죠? 소스를 불러올 때 파일에서 플레이스라고 불러오실 수 있어요. 사이즈를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방향이 뒤집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게 되면 좌우의 방향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블렌드 모드라고 하는 건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와 섞어주겠다라는 뜻이고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노멀이라고 현재는 아무것도 섞어주지 않은 상태인데요. 문제에서 혼합 모드가 스크린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우리도 스크린이라는 이름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아래쪽에 있는 황금 색깔이 그대로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오퍼시티 투명도도 70이라고 값을 지정해 줬네요. 레이어 패널에 있는 블렌드 모드 옆에 오퍼시티 투명도가 있습니다. 값을 70이라고 똑 떨어지게 맞춰줄게요. 1급의 8번 파일을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8번이라고 불러올 수도 있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하게 맞춰줄 수 있을 거고요. 방향이 맞지 않다면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방향을 뒤집어 줄 수 있었어요. 필터를 주세요. 필름 그레인이라고 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름을 찾으시는 게 빠르겠죠. 필름 그레인이라고 모양을 보셔도 되고요. 리스트에서 필름 그레인 F를 찾으시면 이렇게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씌워서 일부분 가려주세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는 건 이렇게 가지고 온 식물 모양이 그림이 잘려 보이죠? 이 부분을 안 보이게 가려주기 위함이에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콩 찍으셔서 하얀색 마스크를 씌웠더니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네요.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이미지가 가려질 텐데 부드럽게 가려달라라고 했으니까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게요. 내가 마스크를 선택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는 마스크 색깔 지정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클릭하셔서 흰색과 검정색 혹은 검정색과 흰색으로 대비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는 부분이 흰색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보여야 되니까 흰색 마스크이고요. 여기 경계선은 안 보였으면 좋겠죠. 검정입니다. 저는 흰색부터 시작하는 그라데이션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요만큼이라고 드래그를 하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을 보시고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일 때까지 반복적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급의 9번 불러올게요. 1급의 9번에 있는 단호박은 이렇게 감자 모양만큼 잘 이워서 보이고 있네요. 요 아이는 그냥 통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 적당히 조절이 될 거죠. 레이어의 이름들은 헷갈리지 않도록 바꿔주시기를 권하는데 안 바꿔주셔도 점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요 친구는 1급의 9번이니까 1-9라고 좀 바꿔놓겠습니다. 1급의 10번을 보시게 되면 감자 이미지가 보일 거고요. 이 친구 감자 3알 잘 따오면 되겠죠? (1급의 10번) 감자에서 요 양쪽으로 호박이 비쳐 보이는군요. 그만큼만 호박을 자를 수 있는 클리핑, 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따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J 복사하시게 되면 칼날의 역할을 하는 아이만 따로 떨어졌어요. 요 친구도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을 클리핑이라고 알아볼 수 있게 바꿔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라주는 칼날이 아래쪽에 배치가 되고요. 잘리우는 호박 그림 1급의 9번이 그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잘리우는 그림을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만 비춰서 보이는 거 확인이 될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결과물과 비슷하게 볼 수 있게 배치를 해주세요. 1급의 9번에 대해서 필터, 윈드라고 하는 바람 효과 주라고 하죠.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필터 갤러리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바람이 없어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도 필터입니다. 스타일라이즈에 보시게 되면 윈드, 바람이라고 하는 아이가 보이네요. 이렇게 바람에 휙 하고 불리운 것처럼 보입니다. 오케이. 더불어서 1급의 9번에는 이너 섀도우라고 하는 기능도 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요 그림은 사실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어진 거 여기에다가 그림자를 줘도 아무런 반응이 없겠죠. 그림자는 요 감자 잘린 부분 요만큼에서 보이는 거니까요. 클리핑이라고 하는 거 1급의 9번과 엮여져 있는 아이죠. 클리핑 요 아이에게 이너 섀도우 그림자를 주도록 할게요. 1급의 10번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작업을 끝내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야 그 이후에 쌓이고 쌓일 수 있어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1급의 11번 불러오도록 하죠. (1급의 11번에서) 스트로크 효과를 주실 때에 필터 앱이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타입을 그라디언트 바꿔주시고요. 색깔값 클릭하셔서 지정된 색깔값 넣어주시면 됩니다. 방향이 다르다면 앵글 값도 조절하고 나오는 게 좋겠죠? 일부분만 선택해서 색상도 보라색 계열로 바꾸도록 할게요. 이미지,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깔 값을 왔다 갔다. 도형들을 얹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는 옵션 봐주세요. 레이어 만들면서 하고 있고요. 필 컬러 눈에 보여야 되고요. 스트로크는 필요 없습니다. 쉐입을 찾아줄게요. 색깔 값은 지시된 대로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에 대해서 오퍼시티 투명도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값 맞춰주세요. 70%. 꾸불텅거리는 도형의 경우에는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죠. 레이어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J.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방향, 위치 조절하시고 색상값 맞춰주세요.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 지을게요.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 할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워줄 거고요. 색깔 값을 넣어주는데 문제에선 세 가지 색깔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요쯤에 색깔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나오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색깔 값 하나 더 넣어주시고요. 색상 맞춰주십시오. 글자 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다면 요만큼은 큰 거구나, 저만큼은 작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거 구분하셔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글자 색깔이 지정된 거 두 가지로 되어 있다면 어느 만큼이 그 색깔인지를 구분하셔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작업이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경로 그리고 이름
커다란 건 JPG, 작은 건 PSD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커다란 상태이니까 파일을 세이브 저장하실 때에 경로 GTQ인지 확인하시고 이름 맞습니다만 포맷이 다르니까 JPEG으로 바꿔줄 거고요. 이미지의 사이즈 줄여서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 똑같습니다.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4번도 배경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물감부터 짤게요. 포어그라운드라고 선택을 하셔서 색깔을 가득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에 필, 포어그라운드 채워줄게요. 패턴을 정의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패턴이라는 건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이 물방울 모양 보이시죠? 물방울과 플립 모양이 보이는데요. 이 친구의 간격을 확인을 해보시고 하나의 그 반복되는 모양 패턴을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는 물방울 요만큼이다 라고 다음번에 시작하는 물방울 요만큼 간격이 보이시나요? 대략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죠? 높이값도 시작하는 물방울 요만큼 그리고 다음번에 시작하는 물방울 요만큼이라고 하게 되면 그 간격도 대략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에 30짜리가 반복되고 있다 라고 가정하고 패턴 만들기 위해서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저장할 것까진 아니니까 이름은 주지 않을게요. 30에 30 패턴으로 저장할 때에는 배경 색깔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백그라운드 컨텐츠가 화이트가 아니라 트랜스퍼런트라고 투명한 종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종이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나요? 너무 작으니까 좀 키우도록 할게요. Alt 누른 상태에서 바퀴 굴려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커지는 거 보일 거고요. 거기에다가 플립 모양과 물방울 모양 찾으면 되겠네요. 커스텀 쉐입 누르셔서 모양을 찾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제작하실 때에 왼손으로 Shift 누르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서 제작할 수 있죠. 레이어 패널에 만들어진 친구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999966 996 또 하나의 플립을 찾죠. 반복될 아이 하나를 만들었으니 왼쪽 꼭대기에 에디트 메뉴 누르시게 되면 디파인 패턴이라고 보일 거예요. 패턴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물방울 풀 모양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주면 되겠네요. 패턴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닫아버릴 거고요. 이미지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 대충의 위치를 맞춰주는 게 좋겠죠. 혼합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와 섞어주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있는 노말, 문제에서는 하드라이트라고 적용해달라고 했네요.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일부분을 가려주는 마스크 작업을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가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를 쿵 하고 찍으시게 되면 하얀색 마스크가 들어갈 거고요. 가려주기 위해서 쓴 아이가 지금 이렇게 가려지지 않는 형태로 보이니까요. 이 아이는 부드럽게 가리기 위한 그라디언트 적용하겠습니다. 경계선이 많이 뚜렷해 보이죠? 여기를 부드럽게 가릴 건가 봐요. 잘 보이는 부분이 오른쪽 부분이니까 여기를 일하고 흰색으로 할 거고요. 반대쪽은 가려서 안 보일 거니까 여기를 검정색으로 할 건데요. 대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리든지 아래서부터 올리는 게 좋겠죠. 드래그를 해보시고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인 건지 저런 느낌인 건지 아래쪽이 좀 가려진 거 보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죠. 1급의 13번 이번에는 그냥 파일을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데리고 와도 되죠. 열기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터
워터페이퍼라고 하는 친구를 적용하도록 할까요?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필터 갤러리 보일 겁니다. ABC 순서대로 워터페이퍼 아래쪽에 있겠죠? 찾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가로 방향을 흐릿하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네모에 구멍 빵 뚫어져 있는 레이어 마스크 적용을 할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잘 보이니까 여기는 흰색으로, 그리고 오른쪽은 가려서 안 보일 거니까 여기는 검정색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그라디언트 도구 들을 거고요. 드래그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세요. 배경이 단색인 경우에는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원들을 이용하는 게 빠르죠. 선택을 뒤집겠습니다. 셀렉트, 인버스. 방향 반대로 뒤집어 줄 때 플립 호리존탈. 이급의 16번에 대해서는 파란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콩알을 잘 선택하셔서 파란색 계열로 수정을 해주세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 이미지 메뉴에서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상값을 휴값 왔다 갔다 하면서 파란색 봐주세요. 1급의 17번의 경우에는 특별히 언급이 없지만 출력물 보시고 양배추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셔서 넣으시면 되겠죠? 이미지들의 배치가 다 끝났고요. 나머지 쉐입들 얹어주시면 될 텐데요. 펜툴 이용해서 제작해야 되는 아이들부터 작업하도록 할게요. 이미지들은 좀 눈을 감겨서 안 보이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당근의 경우에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대충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셔서 범위를 잡으시고요. 펜툴 이용해서 직접 제작하셔도 되고 도형을 활용하셔도 되고 본인이 작업하기 편한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에 보시게 되면 일립스 동글라미가 있어서요. 클릭 드래그해서 제작을 할 건데요. 위쪽에 옵션을 보십시오. 쉐이프 만들면서 하고 색깔이 눈에 좀 잘 보이는 색깔이었으면 좋겠네요. 선은 필요 없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일부분만 따로 클릭하시게 되면 점 하나 따로 선택이 되죠. 길쭉하게 당기시게 되면 당근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패스 셀렉션이라고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겠죠.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 조정 다 똑같이 진행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칼집이 난 부분들은 빼주시면 되겠죠. 펜툴 이용하셔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게 되면 쉐이프 레이어가 있는 상태에서 색깔도 있습니다.
선은 없습니다와 똑같이 도형 만들 때와 같은 옵션으로 해주시고요. 새로운 레이어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뺄 거니까 서브트랙이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패스 예를 이라고 선택하시고요. 왼손으로 Alt 누르시면 더하기 2 생기는 거 보일까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가져다 놓으시면 따로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실 수도 있겠네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나 방향 조절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작업이 끝났으면 잔상이 남아서 예쁘지 않으니까 위쪽에는 옵션에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아웃라인만 남죠.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감 맞춰줄게요. 당근의 잎사귀는 색깔이 다르니까 새로운 레이어 만들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펜툴 들을 거고요. 뉴 레이어인지 확인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시작점,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시면 곡선 만들어질 거예요.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주실 때는 펜툴이 뽑혀 나온 선을 Alt 클릭하시면 잘릴 거고요. 드래그해서 곡선 Alt 클릭해서 자릅니다. 드래그해서 곡선 Alt 클릭 잘라주세요. 만들어진 점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당근 두 친구를 한꺼번에 컨트롤 선택하셔서 컨트롤 T 눌러주면 방향이나 크기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근에 대해서 똑같은 모양인데 크기만 다르게 색깔 다르게 하나가 더 마련되어 있네요. 레이어를 컨트롤 J 복사하셔서 이동하시게 되면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방향 조절하시고 같은 색의 레이어의 경우에는 합쳐주는 게 좋습니다. 이파리 두 개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머지 쉐이프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레이어로 합체가 되는 거 확인되시죠? 관리하기 편하게 합쳐 놓도록 할게요. 레이어에 그림자 효과를 주세요 라고 했네요.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줄 거고요. 똑같은 레이어 스타일은 복사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펙트 드랍 섀도우라고 하는 친구를 Alt 드래그해서 주고 싶은 아이한테 끌어다 놓으시면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레이어 스타일도 복사가 돼요. 하얀색의 당근의 경우에는 패턴도 얹어져 있죠. 이 아이는 컨트롤 J 눌러서 하나를 따로 만들어 줍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을 패턴이라고 줄 거고요. 여기에서는 드랍 섀도우 필요 없으니까 지울 건데요. 요거를 채워주는 거 색깔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패턴으로 채워줄 거니까 위쪽에 펜툴로 우리가 제작하면서 채워주는 거 색깔로 채우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여기를 패턴으로 채우겠다라고 바꿔서 내가 만든 패턴을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만들어 놓은 아이가 적당하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크기가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스케일을 조절하셔서 키우거나 줄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레이어들 눈 뜨고 도형들을 얹어주도록 할게요.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셔야 그 다음에 위로 쌓이게 될 거예요. 커스텀 뷰에 가셔서 쉐입을 만들어 주죠. 도형에 대해서 불투명도 지정이 되어 있다면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값 수정하셔야 됩니다.
같은 모양이 반복될 때는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컨트롤 J로 복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동 도구 눌러서 Alt 드래그 하셔도 복사가 되죠.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 하도록 할게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가이드라인은 지워주는 게 깔끔하겠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지워주도록 할게요. 지우지 않더라도 점수랑은 상관이 없겠지만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겠죠? 파일 저장하실 때 커다란 이미지는 JPG, 작게 줄여서 PSD 저장합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커다란 이미지는 JPEG으로 저장합니다. 이미지를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줄여서 PSD로 한 번 더 저장할게요. 여기까지 2024년 2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연습 열심히 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